안녕하세요, 터차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소근육 발달 중요하다는 거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? 우리가 손이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손 사용이 아이들 발달에 중요하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. 그럼 이 소근육 발달이 건강하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. 보통 이 소근육 발달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소근육 작업 같은 거를 많이 아이들한테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점토놀이도 시키고 가위질도 시키고 단추 끼우기, 수저질 도구 사용하는 거, 집게 사용하는 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활동을 많이 한다고 손 위주로 쓰는 활동을 많이 반복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해서 소근육이 발달하는 걸까요? 오늘은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,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. 이걸 잘 알아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손을 더 잘 사용하게 되고 조작 활동들이나 작업 활동들을 잘 하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가위질 잘하면 손 잘 쓴다 생각하고 가위질도 막 시키고 뭐 달팽이도 자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가위질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으로 본 걸 손으로 잘 하고 또 힘을 잘 써가지고 자르는 거 이거 다 필요한 거긴 하죠. 근데 생각보다 가위질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. 눈, 손, 협응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손으로 감각을 수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빨리 안 되실 수 있는데요. 우리가 가위질을 하다 보면요. 가위가 싹둑 잘려질 때마다 손에 징 그런 진동감이 느껴지고 또 이거를 자를 때 묵직한 무게감, 압박감이 손에 섬세하게 그 감각들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위질을 할 때 가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잘라지는 것도 재밌지만 손으로 잘랐을 때 그 진동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감각 때문에 그 활동이 재밌고 그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감각으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, 가위질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, 이 감각을 손으로 조절하면서 소근육 발달이 더 야무지게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수저질. 당연히 먹고 싶고 먹는 게 맛있으니까 수저질을 잘 할 수 있어요. 그러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이유는 수저를 들었어요. 무게가 느껴져요. 무게가 느껴지고 이 손을 사용해서 위치가 아래에서 위로 옮겨지는 그 위치감. 그러고 나서 입으로 넣었는데 잘 넣었죠. 위치를 잘 선정해서 넣어서 먹어서 만족감이 생기고 수저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울어져서 떨어지는지 어떤지 이게 지금 수저에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이 기울기에 따른 중력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. 무게도 느끼면서 이게 기울어지면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 자세를 자기가 이렇게 탁 하겠죠. 그래서 손의 위치, 손으로 그 무게도 느끼고 중력도 느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수저질하는 게 재밌고 수저질을 더 잘하게 수질하는 거를 재밌게 느끼게 되고 수저질을 더 잘 조절하면서 하게 됩니다. 이 모든 과정들이 아이가 손을 더 사용하고 싶고 손을 잘 쓰게 발달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에요. 한 가지만 더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이제 끄적거리기를 합니다. 끄적거리기 뭐예요? 색연필도 쥐고 크레파스 쥐고 막 이렇게 색칠해요. 끄적끄적 색칠도 하고 이렇게요. 그래서 끄적거리기, 색칠하기는 왜 할까요?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다 보면은 알록달록한 게 나오고 동그라미 모양도 나오고 세모 모양도 나오고 그 나오는 게 재미가 있어서도 하는 거지만 그 훨씬 더 이전에 본질적으로 손에서 그릴 때마다 진동감이 느껴져요. 그릴 때마다 크레파스는 조금 더 묵직한 진동감이 느껴지고 색연필은 조금 더 가벼운 진동감이 느껴지죠. 그리고 파스넷 같은 되게 부드러운 것들은 진짜 미끌미끌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한 진동감이 느껴지죠. 그 진동 감각이 손에 느껴지는 게 재밌고 그걸 계속 느끼고자 하면서 계속 그리기가 집중 있게 이어지게 됩니다. 또 우리가 그리면서 팔을 움직이잖아요. 내 팔의 위치감, 위아래 좌우 동글동글 이 팔과 손의 위치감을 느끼는 게 잘 수용이 되면서 그리는 게 재밌어지고 그 그리는 활동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감각 수용이 건강할 때, 이 손으로 느껴지는 세밀한 섬세한 감각 수용이 건강해질 때 손 사용이 많아지고 손 사용이 의미 있게 길어지고 그러면서 소근육 발달이 야무지게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손을 잘 쓰게 하려면 결국 이 손을 쓸 수 있는 상황만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손 감각 수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게
뭔지 말씀드릴 텐데요. 제가 예를 들어서 언급했듯이 이 손을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일단 몇 가지만 얘기하면 위치감. 손을 들었을 때 위에 있을 때 내 손의 느낌, 아래 떨어졌을 때 내 느낌, 옆으로 뻗쳤을 때 그런 느낌, 위치감도 느껴야 되고 중요한 건 진동감. 내가 뭐를 들거나 가위질하면 손에서 섬세하게 징징징징 이런 진동감이 느껴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또 깍지를 껐죠? 그러면 이렇게 압박감이 느껴져요. 압박감.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단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 손 끝에 적절한 압박감 누르는 거를 잘 조절해서 손끝에 힘을 줘가지고 해야겠죠. 그리고 이 손에 그냥 촉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꽤 힘이 느껴지는 촉감각. 관절 움직일 때도 힘 있게 이렇게 느껴지고 손끝의 힘, 손바닥의 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촉감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손을 통해서 위치감, 진동감, 압박감 이렇게 좀 더 힘이 느껴지는 촉감각이 느껴지면 이 손으로 감각을 수용하는 것들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어요. 이 부분이 활발해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감각 수용이 활발하게 수용이 되려면 소근육 활동보다 대근육 활동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가 쉽진 않겠지만 생각해 보세요.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? 자기 몸을 지탱해서 이렇게 들죠. 처음에 고개부터 들어요. 그러면 손바닥 전체에 힘 있는 촉감각이 느껴지고 이렇게 압박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손을 쓰게 돼요.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 7, 8개월, 10개월 되면 이제 잡고 일어서죠. 그럼 잡고 일어서면서 자기 손의 위치감, 그 다음에 잡고 주저앉았다가 하면서 그 안에 자잘한 이 손으로 막 진동감이 느껴져요. 또 아이들이 좀 크면은 매달리기 같은 거 하죠. 그럼 매달리는 것도 손에 자기가 매달릴 때마다 이 위치도 느껴지고 이 손에서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일 때마다 진동감이 또 느껴지고 자기가 이렇게 꽉 잡으면서 당연히 이 손끝과 손바닥에 압박감이 이루어지겠죠. 그래서 이렇게 대근육 활동, 몸을 큼직큼직하게 쓰는 것들이 이 손이 더 다양한 위치에서 더 힘 있는 압박과 더 다양한 작은 진동부터 큰 진동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됩니다. 그래서 대근육 활동을 많이 하고 대근육을 잘 쓰는 아이들이 소근육도 빠르게 발달해요. 대근육 활동을 많이 하다가 소근육을 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경우에 아이들은 소근육 발달이 안 된 게 아니라요. 그거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 대근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손이 여러 가지를 다 때에 맞춰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준비가 되면요. 막 반복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흥미가 생기고 하고 싶다 생겼을 때 잘 손을 쓰게 됩니다. 손의 위치, 손의 힘의 세기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소근육 활동, 조작 활동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되고 에너지가 될 때는 대근육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해주는 게 아이가 스스로 다양한 조작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되는 거예요. 자신의 영역을, 자신의 능력을 더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몸을 크게 쓸 수 있는 아이들이, 몸을 크게 써본 아이들이 몸을 작게도 쓸 수도 있고 크게도 쓸 수 있습니다. 근데 몸을 작게만 쓴 아이들은 작게밖에 못 써요. 크게 잘 쓰지 못해.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. 그래서 힘도 세게 써본 아이들, 센 힘으로, 강한 힘으로 써본 아이들이 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작은 힘으로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힘을 작게만 써본 친구들은 힘을 세게 강하게 써본 경험이 없어서 힘을 세게 잘 못 쓰게 되고 작은 힘으로 하는 것도 조절 능력이 좀 부족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영유아 시기에는 몸을 크게 쓰고 몸을 힘있게 쓰고 이 몸에 있는 다양한 관절들의 반경을 폭넓게 구부렸다 폈다 앞 뒤, 좌우 돌리고 이러한 몸으로 활발하고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몸의 움직임을 경험하는 것이 대근육 발달에도 좋고 소근육 발달에도 좋습니다. 또 대근육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손이 신체와 협응이 돼요. 징검다리를 건너야 돼요. 그러면 자기가 발로 걸으면서 손으로도 자기 몸을 균형을 잡고 지탱하고자 손 쓰고 눈으로 보고 다리로 보고 여러 신체 부위가 적절하게 연결되고 협응이 됩니다. 무거운 공을 들어야 돼요. 그러면 이 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팔도 잘 들기 위한 위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 손 전체도 훨씬 더 쫙 펴가지고 물건 들고 배에도 힘주고 허벅지에도 힘을 줘서 잘 들려고 이렇게 하겠죠. 우리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잘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힘을 적게
크게 정적으로 쓰는 이런 조작 소근육 활동보다는 힘을 세게 몸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크게 서로 연결되게 쓰는 활동이 훨씬 더 좋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, 우리 아이들이 손으로 다양한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해주셔서 손 마사지도 해주시고 같이 쎄쎄쎄 같은 것도 좋고요. 또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고 매달리고 빠져나오고 엉금엉금 기고, 이거를 대근육 활동 가운데 손을 훨씬 더 다양하게 의미 있게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아이들 많이 신나게 뛰어놀고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몸놀이도 하다 보면요, 소근육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건강하고 야무지게 발달할 거니까요, 이 영상 내용 꼭 숙지하시고 아이들한테 훨씬 더 건강한 환경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좋아요, 구독,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